오늘의 주요한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떨고 있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삼성바이오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은 어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네, 삼성바이오 후폭풍이 정권시장에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루 전에 우리나라 정권 선물위원회 정선위가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확정 판결을 하고 80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가 중지가 됐는데요. 어저께 정권시장에서는 삼바 대신 삼성물산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52주, 그러니까 1년 내 최저 가격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에 해당하는 중심에 있는 회사예요. 지배구조에 관한 중심이죠.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그룹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삼바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물산을 통합을 할 때 삼성물산의 통합 한 축인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그 제일모직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높았는데 그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저 삼바 가치를 분식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지금 분식 규모만도 지금 4조 5천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라든지 일각에서는 삼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삼바의 기업 가치를 확대시킴으로 해서 이익을 받은 제일모직, 그리고 제일모직이 흡수 합병한 삼성물산도 재감리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뻥튀기한 부분이 또 밝혀지게 되면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매각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삼성그룹의 어제 주가가, 삼성물산은 떨어졌지만 호텔신라는 주가가 아주 폭등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이 삼성의 3형제 중에서도 이건희 회장의 3남매 중에서도 딸인 이부진 이 사장이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정권과 일각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삼바 때문에 다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삼성물산 재감리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 과정에서 차질을 빚게 되면 그 여동생인 이 부진 체제로 삼성그룹이 재편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기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권시장의 하나의 분석, 추측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삼바에 대해서도 이 상장 폐지로 가는 심사를 할까 말까 하는 문제도 아직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한 달 정도 논의를 해야 될 거예요. 논의를 하더라도 삼성물산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게 정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에요. 그동안 정권거래소가 지금 이 체제로 회계 분식에 따른 상장 폐지 심의를 한 게 16건인데 단 한 건도 회계 분식 때문에 상장 폐지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는 좀 거래 재개가 늦어질 수는 있겠죠. 재밌는 것은 어저께 정권시장에서 삼바가 무너지면 다른 바이오 주식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들 많이 했는데 시장에 나타난 결과는 그 정반대입니다. 삼바 후폭풍으로 오히려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한 나머지 바이오 주가는 대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바이오 주식에 대한 기대는 삼바 파문에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삼바 쪽으로 갈 돈이 셀트리온이나 다른 바이오주로 이런 가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건 이후에 정권시장의 지평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대목 매우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건에 관련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재감리해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키워드 알아보시죠. 트럼프 시진핑 담판입니다. 어제 중국 상무부가 미중 양국 간 무역 영역에서 고위급 회담이 재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가 이 무역 전쟁 해결 기대감을 상승 마감했다고 하죠.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상당히 플렉츄에이션을 하면서 아주 재밌는 이 변화를 보였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매
FOMC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중미 무역 협상, 미국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데 무역 협상 가능성이 나오면서 주가가 대반전을 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타결시킬 것 같다는 이 대협상 카드는 어저께 CNBC와 로이터 통신이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11월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죠. 여기서 G20 회담에서 두 사람이 무역 협상 담판을 갖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두고 중국이 그동안에 미국이 요구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양보한 내용을 편지로 만들어서 백악관에 제출했다라는 것이 어저께 워싱턴에 일제히 보도가 되면서 뉴욕에서 주가가 오르고 다우지수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후에 중국 상무부에서도 까오펑 대변인이 그 사실이 맞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트럼프,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하는 이후에 그동안에 중단되어 왔던 미중 대화가 다시 재개됐다는 것을 공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로가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공식 무역 창구조차도 끊어졌었던 미국과 중국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번 30일로 예정돼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시진핑 이 트럼프의 무역 담판, 이것을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 아무튼 이 중간 선거용으로 활용했던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또 다른 중대한 변곡점,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도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번 협상이 좀 좋은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김현미 승부수입니다. 정부의 연이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고공행진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쐐기를 박으려는 건지요. 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10여 년 만에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국토부가 다시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라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분양 원가라는 게 아파트를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제조 비용 62가지 항목을 일일이 돈이 얼마 들었냐 이것을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가격이 얼마 들었느냐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영업 비밀에 속하는 것이죠. 저 원가를 서로 낮추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것을 일일이 다 공개하면 어떻게 다른 업체보다도 더 우위에 설 수가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건설업체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입장은 그동안 건설사들이 이 저 분양원가를 너무 뻥튀기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파트 분양원가제를 다시 하는데 11년 전에 저것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이에요. 노무현 정부 만든 것을 꼭 11년 만에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 당시는 61개를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62개인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과연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는가? 과거 11년 전은 노무현 정부는 일단 실패해서 원점으로 돌아갔거든요. 은평 뉴타운이 바로 저 분양원가 공개로 해서 나온 첫 케이스입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에는 건설업체들이 너무 사사건건 규제를 받게 되고 피곤하니까 아예 건설 현장에서 빠지자. 이래서 공급이 대규모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공급 부족에서 폭등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우려 때문에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영업 비밀을 공개해야 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질서에 맞지 않다는 지금 그런 반론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는 9.13 대책 이후에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 아파트 가격을 한번 이번 기회에 쐐기를 받아서 하락세로 몰아가 보자라는 김현미 장관의 승부수입니다. 물론 이번에 분양 원가 공개는 민영 아파트 쪽에는 일단 적용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공공 아파트가 잘 되면 또 민영 아파트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는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분양 원가를 둘러싼 아파트 가격 하락이냐 아니면 공급 부족에 의한 아파트 가격 폭등이냐 또 경제 주체들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냐 공공성의 향상이냐 그야말로 부동산 대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이 분양가 공개가 인하 효과를 낳을지 아니면 공급을 위축시킬지 부동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대한항공 시어머니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알려진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 운용사죠. KCGI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9% 매입했습니다. 2대 주주로 올랐죠.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이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참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고 그 딸들의 땅콩 회항부터 물컵 갑질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데요. 거기에 강성부 사모펀드가 시어머니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일각에서는 그냥 말만 간섭을 하는 나쁜 사람들로 알려져도 있지만 사실은 시어머니는 누구보다도 그 가정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런 두 가지의 얼굴을 동시에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강성부 저분은 신한투자금융에 계시던 분인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최초로 논문을 썼던 아주 특이한 경력의 이 펀드 매니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기들 지배구조를 늘리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나 또는 자기 지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주가를 좌지우지한다는 점에 착안하고 지배구조를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진의 경우에는 한진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쓰는 나이프 칼이 아니고 대한항공 칼이라는 CAL 칼, 그걸 따서 한진칼인데 저게 지주회사입니다. 한진칼을 통해서 대한항공 여러 가지 그 밖에 대한항공 관련 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한진칼의 일약 2대 주주가 돼버린 거예요. 2대 주주가 되면 앞으로 바로 내년 초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바꿀 수가 있고 또 많은 정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재 지금 한진의 경우에 한진 그 조양호 회장이나 그 일가들이 28%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진 이 주주들 가운데는 소액 주주들이 적지 않은데 저 주주들이 이 지배주주인 조양호 일가에 대해서 너무나 큰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부 회장이 깃발을 드느냐 어떻게 들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는 조성부 이 사모펀드 쪽으로 급격히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성부 사모펀드와 소액주주들이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도 파면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미국판 엘리어트가 왔다라고 이러지만 엘리어트도 원래 나쁜 게 아닙니다. 사모펀드는 이 자본주의 시장의 한 축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드디어 사모펀드 대세 시대가 왔습니다. 저 사모펀드를 외면하면 사모펀드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대주주들은 지배구조를 튼튼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 국민연금도 또 10% 정도를 가지면서 대한항공에 막대한 지금 영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내년 주총이 매우 기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한항공 한진칼의 시어머니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돈과 영향력을 가진 그러면서도 사랑을 가진 그런 강성부 펀드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한결같습니다. 네, 11월 16일 금요일 마지막 키워드 확인하시죠. 이상한 경제학자입니다. 이상한 경제학자요. 이건 또 무슨 뉴스인가요? 지금 선동열 감독이 돌연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야구 대표팀 감독인데. 그런데 야구에서 이상한 경제학자 지금 논쟁이 터졌어요. 선동열 감독을 향해서 이 야구협회 KBO에 지금 총재로 계신 정운찬 씨, 정운찬 총재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이코노미스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동열 회장이 국감장에서 굴욕을 당할 때 손혜원 의원으로부터 그까지 아시안 올림픽 누구나 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굴욕을 당했죠. 사퇴하라. 선동열 이 감독이 그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해서 사퇴를 했는데요. 사실 선동열 과장의 기자회견 중에는 손혜원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 이코노미스트 정운찬 경제학자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정운찬 총재가 선동열 감독을 향해서 선수들을 국가대표 선수들을 TV를 보고 잘하는 걸 보고 뽑는 것은 그것은 마치 시장에서 경제학자들이 현장에 가보지는 않고 숫자로만 뽑는 거와 맞다. 이상한 경제학자라는 논쟁을 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동열 이 감독과 그 이제 지지자들 야구 팬들은 그야말로 정운찬 총재야말로 이상한 경제학자가 아니냐. 손혜원 국회의원한테 당할 때는 나타나서 아무 조처도 해주지 않다가 자기가 뽑은 감독을 향해서 공격한다. 아무튼 경제학의 논리가 야구협회까지 뒤흔드는 그런 요상한 세상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키워드 떨고 있는 삼성물산, 트럼프 시진핑談판, 김현미 승부수, 대한항공 시어머니, 이상한 경제학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